60대 이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지난주에 저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지 생각에 잠겼죠. 특히 60대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특별한 시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변화가 도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용감하고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지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영감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한다. 얼마 전에 저는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 차를 마시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작은 배려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투맨은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강할수록 그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다고 말해요. 사실 이런 관계가 건강을 좋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사람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자비는 그냥 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을 포함해요. 부처님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셨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대요. 더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더 잘 다룬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도 겸손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핵심 덕목이었어요.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겸손을
자기 철학의 중심에 뒀죠. 간디는 겸손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겸손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겸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져요. 이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접근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겸손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부족함을 노출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한다. 저번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마을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연한 태도와 침착한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연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연함이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말해요.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강인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연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감정의 극단적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 같은 기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연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일본 문화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가마와리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무사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가 강조되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중받는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변화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의연함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겪어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주에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계신 어르신께서 실수로 물건을 엎지르시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빠르게 해결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침착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함이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리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걸 말해요.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자기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들도 보여주듯이 침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해요. 갈등이나 어떤 금전적 문제처럼 일상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죠. 특히 60대 이후로는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침착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동양 문화,
특히 인도에서는 명상을 통해 이런 내면의 평화와 침착함을 키워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들도 항상 침착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침착함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경제적인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이럴 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변화들을 더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침착함은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게 해주죠. 결국 침착함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로,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화를 내지 않는다. 며칠 전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책을 찾지 못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서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걸 보고 관대하고 침착한 태도가 얼마나 주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모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관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덜하고 더 행복하다고 해요. 관대함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갈등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주 화를 내면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자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줘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명상 같은 기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태도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일본에서도 많은 노년분들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관대하고 평화로운 태도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작은 오해나 갈등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책을 읽다가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그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요. 60대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해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특히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화를 잘 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대함과 평화, 배려와 겸손, 그리고 의연함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우아하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값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멋진 노년을 맞이할 준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지난주에 저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지 생각에 잠겼죠. 특히 60대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특별한 시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변화가 도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용감하고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지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영감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한다. 얼마 전에 저는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 차를 마시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작은 배려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투맨은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강할수록 그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다고 말해요. 사실 이런 관계가 건강을 좋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사람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자비는 그냥 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을 포함해요. 부처님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셨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대요. 더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더 잘 다룬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도 겸손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핵심 덕목이었어요.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겸손을 자기 철학의 중심에 뒀죠. 간디는 겸손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겸손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겸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져요. 이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접근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겸손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부족함을 노출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한다. 저번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마을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연한 태도와 침착한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연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연함이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말해요.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강인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연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감정의 극단적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 같은 기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연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일본 문화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가마와리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무사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가 강조되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중받는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변화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의연함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겪어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주에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계신 어르신께서 실수로 물건을 엎지르시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빠르게 해결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침착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함이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리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걸 말해요.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자기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들도 보여주듯이 침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해요. 갈등이나 어떤 금전적 문제처럼 일상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죠. 특히 60대 이후로는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침착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동양 문화, 특히 인도에서는 명상을 통해 이런 내면의 평화와 침착함을 키워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들도 항상 침착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침착함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경제적인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이럴 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변화들을 더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침착함은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게 해주죠. 결국 침착함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로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화를 내지 않는다. 며칠 전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책을 찾지 못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서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걸 보고 관대하고 침착한 태도가 얼마나 주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모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관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덜하고 더 행복하다고 해요. 관대함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갈등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주 화를 내면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자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줘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명상 같은 기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태도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일본에서도 많은 노년분들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관대하고 평화로운 태도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작은 오해나 갈등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책을 읽다가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그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요. 60대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해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특히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화를 잘 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대함과 평화, 배려와 겸손, 그리고 의연함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우아하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값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멋진 노년을 맞이할 준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지난주에 저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지 생각에 잠겼죠. 특히 60대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특별한 시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변화가 도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용감하고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지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영감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한다. 얼마 전에 저는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 차를 마시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작은 배려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투맨은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강할수록 그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다고 말해요. 사실 이런 관계가 건강을 좋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사람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자비는 그냥 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을 포함해요. 부처님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셨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대요. 더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더 잘 다룬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도 겸손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핵심 덕목이었어요.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겸손을 자기 철학의 중심에 뒀죠. 간디는 겸손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겸손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겸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져요. 이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접근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겸손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부족함을 노출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한다. 저번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마을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연한 태도와 침착한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연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연함이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말해요.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강인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연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감정의 극단적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 같은 기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연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일본 문화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가마와리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무사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가 강조되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중받는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변화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의연함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겪어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주에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계신 어르신께서 실수로 물건을 엎지르시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빠르게 해결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침착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함이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리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걸 말해요.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자기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들도 보여주듯이 침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해요. 갈등이나 어떤 금전적 문제처럼 일상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죠. 특히 60대 이후로는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침착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동양 문화, 특히 인도에서는 명상을 통해 이런 내면의 평화와 침착함을 키워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들도 항상 침착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침착함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경제적인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이럴 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변화들을 더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침착함은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게 해주죠. 결국 침착함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화를 내지 않는다. 며칠 전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책을 찾지 못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서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걸 보고 관대하고 침착한 태도가 얼마나 주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모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관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덜하고 더 행복하다고 해요. 관대함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갈등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주 화를 내면 심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자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줘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명상 같은 기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태도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일본에서도 많은 노년분들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관대하고 평화로운 태도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대함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작은 오해나 갈등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책을 읽다가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그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요. 60대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해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특히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화를 잘 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대함과 평화, 배려와 겸손, 그리고 의연함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우아하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값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멋진 노년을 맞이할 준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